밴쿠버 중앙일보와 턴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 제공하는 TV 똥덩이. 이번 주제는요, 제가 승려 법륜의 직문직 상담, 듣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뜬금없이 또 이 법륜이라고 하는 그 승려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면은 이제 웬만해서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륜이라고 하는 이 법륜님의 이 직문직 상담, 이거는 실제로 교육을 가장한 이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에서 다룰 내용을 제가 이 하나를 정해 놨습니다. 여기 음 제목은 이제 지우고요. 뭐 이게 1989가 이게 저기 뭐야 회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편이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 너무나 밉습니다. 요거를 딱 보면서 이제 제가 이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 부분을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다루게 되면 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만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승려 법륜이라고 하는 이 법륜님이 대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정리를 해 봤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손해 보는 것과 이득 보는 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득과 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득과 실이. 그러다 보니까 "야, 너 남편이 화를 내는데 너까지 인제 거기서 짜증 내거나 화를 내면은 뭐 이 상황이 득이 더 많겠냐 실이 더 많겠냐." 이런 식으로 인제 접근을 해 가지고, 결국은 물론 그렇죠. 이 뭐 말은 되죠. 그 사람의 이 한쪽에서 화를 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그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아니면 같이 아이들에게 또 소리를 높이든, 어느 경우든 실이 더 잃어버리는 게 더 많지 득이 더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일 거라고요. 다만 제가 인제 요 제목에다가 왜 증문즉 상담이라고 썼냐면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 설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유와 근거를 놓고 근거를 찾아가면서 그 바탕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를 들면 이거죠. 아이들에게 남편이 화를 낸다 그러면, 이 남편은 아이들에게 왜 화를 내고, 그렇다면은 나는 왜 그런 걸 보면 화가 나고, 뭐 남편이 믿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풀어서 놓고, 그래서 이 근원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 접근법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인제 제가 볼 땐 설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인제 이 법률님이 흔히 얘기하는 석가모니가 그 증문즉설을 했다라고 할 때, 그 설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근거한다고 보는데, 이분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뭐 "네가 하나 더 보태면은 더 저기 뭐죠?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이 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이 득과 실을 가지고, 이득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판단을 하니까, 이 이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설득은 할 수 있어요. 예. "너한테 돈 벌 수 있다. 너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 우 몰려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예. 우 몰려가다가 깡통 계산하고 저기 뭐야 사기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분이 가는 길이 딱 그 사람들을 그 길로 몰고 간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법률님이 지금 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볼 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잡아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건 저는 알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듣는 사람들의 인제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고, 다단계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사기를 쉽게 당할 수 있고, 이런 일들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인제 이 영상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일단 여기 여러분들 그거 눈치채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이 법률님의 이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증문즉 상담을 보신 이 실제로 가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이 댓글들을 보면요. 찬양일색이에요. 이 법률님에 대한 아예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엄청나게 인제 막 "배우고 간다. 대단하다." 막 이런 제가 이거를 가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제가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가 가지고 여기다가 실제로 지금 이 영상에서 만드는 영상을 만들 때 이 속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가 쭉 써 가지고 몇 개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이 그 관리자분들이 제 댓글을 막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기 시작을 하면서 인제 그다음에 봤더니 점점점 저와 같은 이런 어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막고 줄어들고 인제 왜냐하면 제가 계정을 한 4 개인가 5 개를 써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다 막혔거든요. 인제 그다음에 인제 제가 안 했는데 그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다른 이야기 다른 목소리들은 다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찬양일색이에요. 이건 무슨 우상화도 아니고 진짜 무슨 이 사이비 종교로 따지면은 그냥 "아이고 부처님."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거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실제로 이 유튜브 이 관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석가모니가 "부처님, 부처님." 그러면서 뛰어났다 하더라도 예. 그 석가모니 시절에 그 석가모니에 찾아가서 저기 뭐야 반대를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딴지 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인제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돼 가는지는 뭐 압니다. 왜? 이거는 이 영상 이 같은 영상의 끝부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법률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 좀 감동이라도 받았으면은 말로만 감동받지 말고 "뭐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돈 내놓으란 얘기죠. 예. 이게 뭐를 뜻할까요? 앞에서도 사람의 관계를 이득과 득실로 따져가면서 사람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끝에 가서 "너도 좀 얻은 게 있으면 내놔라."라고 하는 결국은 머릿속에 돈과 자기가 뭐 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예. 그런 데 필요한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실제로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중간쯤 영상 가니까 이제는 확인을 하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그건 못 봤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댓글놀이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못 봤는데 요번에 확인하더라고요. 뭐라느냐면 "야 내 말 들었지? 다시 한번 얘기해 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내 말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게 얘기해 봐."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질문한 사람이 대답을 제대로 못 하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죠? 듣는 사람 자기가 사람을 설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탓을 해요. "네가 못 알아들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서 제대로 알아들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한 편을 보면서 '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몇 년 사이의 발전이 어떤 발전이냐면요. 사람을 세뇌시키죠. 배우는 사람을 탓을 하죠. "네 능력의 탓이다. 내 탓이 아니다. 내가 설득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설명을 충분히 못하는 게 아니다. 네가 잘 못 알아듣는 거다." 그다음에 돈으로 모든 것들을 극과 극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법률님이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저희 이 상담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그냥 거기에 신경 끊고 아무것도 그냥 저기 뭐야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남편이 애들한테 화내면 "화내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이유가 있어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법률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서 이걸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뭐죠? 대승불교인가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아니 그러면은 왜 질문하는 사람은 자기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 주면 안 될까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화낼 때 아이들은 보다마나 저희 짜증 내고 뭐 무서워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해 가지고 아이에게 화를 내고 그럴 텐데, 그러면 남편으로 하여금 화를 안 내고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남편도 그러한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좀 더 짜증이나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나는 너의 인생에 껴들어도 너는 그 사람 의 인생에 껴들지는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인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화를 낸다는 거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까요? 화를 낸다. 화를 낼 때는요, 어린아이 또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자에게 화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이건 반항이죠. 반항이고 반란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화를 낼 때는 항상 권력자가 화를 내요. 권력이 있는 사람. 그쵸?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낼까요? 이유는 일단 근본부터 한번 찾아가 보고 얘기를 합시다. 화를 낼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생각대로 너를 바꾸겠다.'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다라고 하면 아빠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바꾸겠다.'예요. 자 그럼 아빠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바꾼다? 이게 뭐를 뜻할까요? 이게 법률님이 저지르는 실수와 똑같은 거예요. 뭐냐? 내가 아이들을 말로써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득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화를 내서라도 내 말을 듣게 해야 되겠다예요. 아니 내가 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왜 화를 내겠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 이야기를 말씀 드렸죠. 석가모니, 제가 알기로는 대승불교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대중들을 평안하게,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화를 낼 때 말로 설득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낸다. 이거는 동물적 본능이에요. 네, 동물적 본능. 자 이런 본능이 있을 때 이러한 왜냐면 이거는 동물들도 보면요. 새끼들 가르칠 때 새끼들이 그 위험한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한테 자꾸 자기를 귀찮게 한다든가 그러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 새끼들을 통제를 하잖아요.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동물적 본능에서 오는 것인 이런 화를 내는 이런 본능,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렸을 때 아기 때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의사소통의 최소한의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쓰는 게 이 감정이지, 어른이 돼 가면서는 설득과 의견 교환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인제 인간의 그 두뇌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말로 설득할 능력이 안 되니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게 뭐죠? 공부예요. 그게 실제로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통해서 접근을 해 보고, 그걸 접근했던 거를 결과를 놓고 '아 이게 안 먹혀 들어갔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해 볼까?' 이렇게 내가 스스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공부를 해 나가면서 설득할 능력이 점점점점 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에게 화를 낼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아내, 여기서 인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아내분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짜증나고 미울까요? 미울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편안해져요. 그쵸? 그럼 가정이 편안해졌는데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그 주변에서 편해져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또 배워서 '아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찾아가고 협상도 되고 큰 소리가 나올 일이 없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이거를 국가 대 국가로 가 볼까요? 국가 대 국가로 가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적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나 다른 그런 어떤 단체나 이런 데를 설득시킬 능력이 안 된다예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저기 뉴스에 보니까 제일 시끄러운 게 의사 단체들이 저희 막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들고 일어났다는 이야기 자체가 또 북한도 요즘 한참 막 이렇게 저희 한국을 공격하고 있죠. 그렇게 적을 만들어 놨다는 상황 자체가 무엇을 뜻하느냐. 대통령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설득하고 이 의사 단체를 설득해 가지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의 대통령과 저희 이 권력층만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누구였죠? 문재인 님이 대통령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윤석열 님 이전에 뭐 그전에 누구죠? 이명박 님이 대통령을 할 때도 뭐 그랬었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인제 밀어붙이면은 어디선가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똑같죠? 집에서 벌어지는 일과. 집에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그러면은 그걸 듣는 아내는 그 화를 내는 사람이 밉고 짜증 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주눅 들고. 자 그런데 인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여 볼까요? 아내는 질문하신 아내는 왜 남편이 미울까요? 화를 내는 남편이. 그러니까 요거 화를 내는 예 남편이 미울까요? 이유는 이걸 보시면 압니다. 어른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화를 내면서 강요를 하고 내 생각을 강요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계속 밀어붙이면 쳤을 때 만약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도 그러니까 인제 자꾸 듣다 보니까 세뇌가 돼서 받아들여서 '아 그래. 아빠 말이 옳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의 삶은 남편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뭐를 뜻하죠? 이게 윤회예요. 네. 윤회.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내의 눈에는 남편이 아이들을 윤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화를 내는 대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말만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착한 아이, 말 그대로 사회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저희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삶을 살지 아이들이 아이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 윤회의 굴레로 다시 구렁텅이로 계속 쳇바퀴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들은 발전을 해서 올라가는데 내 아이는 남편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 예전에 제가 법률님의 영상을 볼 때 법률님이 윤회를 뭘로 설명했냐면 "너 오늘 즐거웠지? 내일 가면은 슬프지? 뱅글뱅글 돌지? 이게 윤회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그거는 말 그대로 득과 실을 놓고 하는 거지 여기는 득과 실이 있는 게 삶이에요. 하루하루의 득과 실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득과 실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놓고 하는 도박과도 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윤회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면 남편이 살아온 길을 운 좋게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두뇌가 트이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가면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협상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키는 대로만 살아갔다가 뭐 사기꾼이라도 만나면 홀라당 다 날려먹죠. 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안 당하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사기당해서 뭐 가진 거 다 날려버리면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의 굴레는 실제로 삶을 인생을 두고 하는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거는 아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방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찾고 있는데 법률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생각을 바꿔." 이게 자아 비판이에요. "네가 저희 너의 생각을 바꿔. 그래서 남편이 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 이거죠.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이 법률님이 사람들한테 자아 비판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아내에게 엄마에게 아이는 평생 짊어지고 가는 가슴속에 담고 가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내 일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내 일부분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려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독립해서 홀로 사는 모습을 봤을 때.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금전적으로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홀로 산다."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늠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저희 엄마나 아빠 부모님들이 인제 자식들에게 매달려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기본적인 성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 이상으로 갈 수 있게끔 항상 노력을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뒀을 때 스스로 잘 자랄 확률이 더 큰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억눌러야 될 게 아니죠. 물론 인제 자녀 교육에 들어가려고 하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능동적으로 아이들에게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공부예요. 공부인데 지금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지금까지 보신 그런 어떤 지식에 초점을 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바로 지혜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서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좀 천재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나무를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나무를 보고 나무가 가로수가 곱게 자라고 가지가 골고루 퍼져 있는 걸 보고 '어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곱게 자라고 가지가 골고루 퍼져 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 이게 답을 모르겠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책을 찾는데 중력 이야기가 나오고 뭐 뉴턴의 사과 이야기가 나올 때 '아 이게 나무가 중력을 이기려고 하늘 높이 곧게 자라서 이 중력에 어떤 치우침이 없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구나. 나뭇가지도 골고루 퍼뜨리게 하면서 해 가지고 이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바로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식이 아닌 이 사고력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이끌었을 때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탐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알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한 탐구도 해 가면서 협상의 능력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익혀 간다면 아이들은 독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이거예요. 내가 공부를 통해서 여기는 인제 지혜를 쌓는 공부예요. 지혜를 쌓는 공부를 통해서 사고력하고 이런 것들을 늘리고 그거를 가지고 남편, 아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이들을 이끌면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우뚝 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불교에서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눠져 가지고선 서로 뭐 "네가 옳네. 내가 옳으네."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소승은 뭐 나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고 대승은 뭐 내 깨달음보다는 뭐 '대중을 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아닌 거라고 봐요. 뭐냐? 제가 볼 때는 내가 공부를 해서 지혜를 가면서예요. 이거는 완성한 후가 아니라 공부를 해 가는 과정이에요. 왜? 공부한 것을 적용해서 써먹어 봐야 돼요. 실생활에. 그래야지 이게 내가 '이게 되나 안 되나.'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써먹어 보고 또 가지고 와서 또다시 접근 방법을 다시 찾아서 공부를 해서 다시 써먹어 보고 이걸 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로서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남편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도 저 사람이 저렇게 설득을 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설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그 짜증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편안해지죠. 그러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도 편안해지고 회사도 편안해지고 나라도 편안해지고, 나라가 편안해지면 전 세계가 편안해지겠죠. 갈등이 없어진다고요. 예. 말 그대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가장 그 근본적인 방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님의 상담은 이제 제가 요거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제 법률님의 이 상담을 보면 어떤가요? "이쪽 건드리지 마라. 네가 그 저희 이쪽 신경 뚝 끊고 그냥 네가 할 일만 해." 이게 뭘까요? 이게 나름대로 내가 남편에게 무엇인가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 자체가 내가 공부가 안 돼 가지고 접근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인데, 그거를 말 그대로 "너는 그냥 머리가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살아. 굳이 뭘 하려고 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 가지고 아이들이 그 이 질문하신 이 엄마의 관점에서 보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갑자기 남편과 싸움이 벌어져서 "집 나간다." 그러면은 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한이 맺힐 거예요. 예. 가슴속에. 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남편이 저희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할 때 화를 내고 막 이러면은 누가 나서서 말려라. 아이들이 가끔은 그래요.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아빠가 화를 내고 있네. 엄마가 와서 좀 말려 줬으면." 그러다가 돌아서서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아니 도대체 내 엄마 맞아? 왜 내가 이렇게 그 당하고 있는데 왜 이걸 보고만 있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받을 짓을 하게끔 만들어요, 법률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제가 이 공부 내용을 가지고 이 법률 뭐 흔히 얘기하는 저격하는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있나요? 제가 오은영 박사의 오은영 님의 그 훈육 방법도 제가 한번 그 저희 뭐야 그 저격을 했죠. 예. 오은영 님의 훈육 개나 주자 그렇게 제목을 했던가요? 이 TV 똥똥이에서요. 왜? 똑같아요. 윽박지르거나 아니면은 강요를 한다든가 분위기를 딱 잡아서, 물론 화는 안 내죠. 거기에서 인제 하는 방법은. 다만 저희 부부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딱 해 가지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갈 곳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듣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화를 내면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어요. 어린아이라면. 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참고 넘어가야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참는 동안에 원망이 쌓여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냐? 아빠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한 엄마에 대한 원망도 있어요. 사춘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폭발하면. 뭐 제가 볼 때는 집 나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여요. 근데 이러한 그 감정이 쌓였을 때는 이게 폭발이 언제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심하면은 어린 나이에도 그냥 뛰쳐나가고, 예. 그렇지 않으면 사춘기 때 말 그대로 인제 부모와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사춘기가 아니면 나이 들어서라도 계속해서 그 갈등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한번 잘 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상담을 할 때, 제가 그 요즘 제가 나름대로 제가 자폐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책은 제가 인제 따로 쓰고 있는데, 다른 그 문답형으로 책을 인제 같이 쓰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상담을 하시는 인제 상담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인제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면은, 상담하시는 분들은요, 전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이럴 때 둘 사이를 어떤 식으로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인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선을 넘는 거를 생각 안 해요. 왜? 이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수준이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그냥 "야, 너 남편은 남편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일만 신경 써. 자식 신경 쓰지 마." 물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갈 때 부모 자식 다 제 등 지고 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머리 깎은 사람들끼리 "이 사람의 스승은 누구요? 이 스승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이 법률님도 똑같더라고요. 예. 뭐 조계종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 제 정토에 예전에 제가 댓글 놀이하러 갔을 때 보면은 뭐 "이분은 누구의 제자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 가면서 쫙 읊어 놨더라고요. 아니 부모 자식 다 등지고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연을 맺으면서 뭐 누구의 스승이고 누구의 제자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 상담하는 수준이 이 수준에서 나올 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도 자기의 공부가 부족함은 생각하지 못하고 실제로 이분은 제가 영상에서 봤어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본 영상이에요. 그때 댓글놀이 하러 가면서 꽤 여러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그 저희 누가 써 놓은 글에서 봤던 것 같아요. 뭐라냐면 누가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희 뭐야 저희 그래서 정토에 댓글도 없어진 게 저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이 댓글 거기에 인제 쭉 써 놓은 거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누가 물었더라고요. 저희 법률님한테 "혹시 부처의 단계까지 가신 것 같으냐?"라고 했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 같다는 쪽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근본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힘도 없으면서 그냥 앉아 가지고 득과 실로서 사람들을 설득 좀 한다는 이 알량한 재주 가지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석가모니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문즉설이라고 과감하게 써 놓죠, 상담을 가지고. 설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가 꾸준히 밑에까지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뿌리를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접근 방법은 딱 하나 밖에 안 나오거든요. 공부하시라는 거. 네. 그죠? 공부는 공부인데 뭐 지식 학교에서 하는 그 지식을 쌓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질문과 답을 찾아가면서 그 호기심과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해 가면서 답을 찾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공부거든요. 근데 이제는 돈도 대놓고 돈 좀 내라라고 뭐 좀 많이 궁한가 봐요. 예. 이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지 좀 많이 궁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 궁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예. 이 법률님의 그 주변에서 법률님을 이렇게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이 유튜브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영상에 사람들로서 인제 도움이 될 만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막아 놔서 결국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영상에는 과거에는 좋아요 누르는 거 그거 안 하게 해 놨어요. 지금도 인제 실수로 열려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도 인제 그렇게 해 놨는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좋아요만 있는데 왜 과거에는 이 싫어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좋아요만 없애고 싫어요만 남겨 놔서 싫어요만 쌓이게 만드는 방법 없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아예 좋아요 싫어요를 눌러도 인제 올라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인제 이런 영상을 볼 때 한 가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이시면 여기 김창옥이라는 사람 있죠? 네.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하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위안이 돼 주고 그런다."라고 하길래 이 사람 거를 제가 잠깐 보면서 '이 사람 거를 할까?'라고 했었는데 막판에 바꿨습니다. 왜냐 이 사람 거를 제가 영상을
한 앞에 한 15분 정도를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더라고요. 개그맨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저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수준으로 따지자면 법률님이 그나마 쪼끔은 나아요, 이렇게 따지자면.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개그맨이고, 그래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룰 만한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제가 다음번에 백종원 님을 한번 도마에 올리고 저격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어떻게,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이 백종원 님이 가고 있는 방향에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두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여기 이 법률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런 내용이 아마 나올 거라는 거, 뭐 저 예고편이라면 예고편처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